아침에 거울을 보며 문득 멈칫하게 된 순간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눈가 옆, 볼 아래, 콧등 한쪽에 어제는 없었던 까만 점 하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 흐릿했던 자국이 어느 날 갑자기 짙고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모자를 눌렀어도 신경 쓰이는 그 반점. 이제는 얼굴을 들고 외출하는 게 망설여질 정도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처음엔 그냥 작은 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점이 커지고 짙어졌습니다. 검버섯이라는 이름조차 낯설었던 그 자국이 이제는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야 하는 일상의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어느 70대 여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면서 가장 괴로운 건 내 얼굴이 내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피부에 생긴 그 작은 반점이 우리 몸속 건강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검버섯은 흔히 나이 들면 생기는 것이라며 넘기기 쉽지만 요즘 피부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멜라닌의 오작동이 원인입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활성화가 피부 깊은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4년 대한피부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약 78%가 검버섯이나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인터넷 민간요법에 의존하다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피부를 해치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되레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버섯의 정확한 원인부터 민간요법의 주의점,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한 건강한 피부 관리법을 차분하게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검버섯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피부 속 멜라닌 세포의 과잉 반응이라는 생리적 원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세포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 피부를 보호합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자외선 노출, 노화, 혈액순환 저하, 호르몬 변화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멜라노사이트의 기능이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로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한 부위에 뭉쳐 검버섯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외선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햇볕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멜라닌이 축적되고 피부의 재생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색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검버섯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점점 짙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 피부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 이상이나 혈액순환 장애, 호르몬 불균형이 피부에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피부암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검버섯이 비대칭이거나 빠르게 커진다면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검버섯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 이상을 경고하는 등불일 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의 검버섯 중 약 3%가 악성 흑색종 초기 단계와 혼동될 수 있는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원인 파악과 관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검버섯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은 무턱대고 크림이나 팩을 바르기보다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은 가장 기본이 되며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민간요법은 피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검버섯을 레이저나 피부과 시술로만 없앨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천연 재료를 활용해 멜라닌 억제를 돕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도 개선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균형입니다. 정확한 원인 이해, 자극 없는 접근,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속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검버섯이라는 현상을 그저 나이 탓이라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피부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검버섯이나 기미, 주근깨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인터넷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기엔 돈도 시간도 아깝고 무엇보다 병원이라는 곳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민간요법입니다. 식초 원액을 바르라, 레몬즙을 피부에 문지르라, 베이킹소다로 각질을 밀어라 하는 방법들이 줄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 재료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 유래 성분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과 농도 그리고 내 피부의 상태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 원액이나 레몬즙처럼 산성이 강한 재료는 피부 장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얇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바르게 되면 따가움이나 붉어짐 같은 자극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을 시도하실 땐 반드시 몇 가지를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직접 바르기 전에 희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초는 반드시 물과 희석해 사용해야 하며 레몬즙도 피부에 바로 바르기보다는 적절히 완화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 혹은 피부가 얇고 건조한 상태라면 자극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부 장벽은 더욱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사용 전엔 꼭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하루 정도 관찰해 본 후 이상이 없을 때 얼굴에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뜻밖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한 번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도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재료부터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살핀 뒤 천천히 범위를 넓혀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피부는 천천히 회복되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며칠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지길 기대하다 보면 오히려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자극이 누적되면 피부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요법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비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이 필요한 관리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연 재료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피부에 맞는지부터 신중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간요법에 기대를 걸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에 진짜 필요한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꾸준하고 안전한 관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자연요법은 바로 그런 원칙을 따릅니다. 자극 없이 천천히 안전하게. 그것이 피부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피부는 매우 섬세한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극적인 방법보다 부드럽고 천천히 변화시키는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전문가들도 천연 재료를 적절히 활용한 꾸준한 관리가 검버섯과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사과, 식초, 토마토, 바나나 같은 자연 재료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천연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방식과 순서, 주의사항까지 잘 알고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는 일반 식초보다 천연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져 피부에 상대적으로 순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안정화시켜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피부 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 식초는 반드시 물과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식초 원액은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르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따가움, 붉어짐, 건조함 같은 자극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초와 물을 13 비율로 희석하여 면봉에 소량 묻힌 뒤 검버섯 부위에 톡톡 찍듯 바르고 5분 이내에 미온수로 씻어내는 방식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시간을 늘리고 주 2에서 3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과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완화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고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사용할 경우 껍질이나 씨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속살만 으깨서 즙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살짝 데친 토마토로 팩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 A, E, 천연 당분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건조하거나 각질이 잘 일어나는 고령자의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하며 피부 장벽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꿀이나 요거트 혹은 식초와 함께 섞어 팩 형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반 개를 으깬 뒤 꿀 한 작은술과 식초 몇 방울을 섞어 얼굴에 고르게 도포하고 15분 후 미온수로 헹궈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각각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사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과 식초와 토마토즙을 2대1 비율로 섞은 혼합액입니다. 각질 제거와 색소 완화, 피부톤 개선에 동시에 작용하며 여기에 바나나를 더하면 보습력까지 강화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료의 순도와 위생, 그리고 피부 상태에 맞는 사용입니다. 가능한 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화학비료나 농약 잔류가 있는 재료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패치 테스트입니다. 귀 뒤쪽이나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하루 정도 두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토피, 당뇨, 고혈압,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부 상태가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용 시간과 횟수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사과 식초는 10분 이상 방치하지 않고 바나나 팩도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바르기보다는 일주일에 23회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 재료는 빠른 효과보다 지속적인 습관처럼 스며들도록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용 후 보습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한 후에는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자극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어버터, 알로에베라, 병풀 추출물이 포함된 순한 제품이 적합합니다. 사용 시간대도 고려해야 합니다. 낮보다는 저녁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사용 후 햇빛 노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안 후 깨끗한 피부에 팩을 하고 보습제를 바른 뒤 푹 쉬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듯해도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피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피부를 가장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피부는 외부에서 바르는 것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결과일 뿐이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몸의 변화가 진짜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팩을 쓰고 비싼 크림을 발라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피부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몸 안의 균형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식습관입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과 배출 장애에서 비롯되는데 이 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녹차,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연어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고 피부 세포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비타민C와 E,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세포 재생과 멜라닌 억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에 가장 강력한 자극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만
혹은 햇빛이 강한 날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지만 실제로는 365일 매일 바르셔야 합니다. 흐린 날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피부를 자극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피부가 얇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검버섯 발생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SPF 30 이상의 제품을 오전, 오후 2차례 이상 발라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면 습관도 피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부 회복이 더뎌지고 색소 침착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간접적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피부에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 호르몬은 피부 회복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일상 속 작은 걱정이 쌓이고 잠도 잘 못 자고 얼굴에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2-30분 정도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일어나고 멜라닌도 쉽게 뭉쳐 색소 침착이 악화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을 꾸준히 마시는 것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 매운 음식, 자극적인 식단은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 나이에 무슨 피부 타령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피부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울이자 삶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에 검버섯이 많아지면 외출도 꺼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이는 곧 사회적 거리감,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일상의 활기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가 돌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즐겁고 웃는 얼굴이 자연스레 늘어나게 됩니다. 스스로를 신경 쓰는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밝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부는 바르는 것과 먹는 것, 그리고 사는 방식 모두의 합입니다. 피부를 위한 생활 습관은 단지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꾸준한 실천은 하루 이틀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피부와 건강 그리고 삶의 기쁨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에 생긴 검버섯이나 기미를 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생긴 것이니 그냥 두자, 손주도 손도 안 잡으려 하니까 괜히 민망하다는 말도 덧붙이시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변화는 어느 나이에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방법보다 마음입니다. 나를 가꾸고자 하는 의지, 그 하나만으로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74세 여성은 오랫동안 검버섯으로 고민하다 식초 요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사과 식초와 토마토즙을 2:1 비율로 섞은 혼합액을 면봉으로 찍어 사용했는데 2주가 지나자 눈 밑에 짙은 반점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그 사소한 변화가 생활 전체에 활력을 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또 한 분, 80대 초반의 어르신은 손등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손주와 손을 잡는 게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지저분해 보여서 손주가 싫어할까 봐라는 말에 가족들은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나나와 꿀, 식초를 섞은 천연팩을 손등에 발라 매일 밤 10분씩 관리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진한 검버섯이 흐릿해졌고 거칠었던 피부도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그 후엔 손주와 손잡고 산책하러 나가는 일이 늘었다고 합니다. 피부의 변화가 삶의 품격까지 바꾼 사례였습니다. 심지어 아토피 피부나 당뇨로 인해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당뇨 환자는 피부 회복이 느려서 천연 재료 사용을 망설였지만 낮은 농도로 시작해 주 2회만 적용하면서 4주간 꾸준히 사용했고 큰 자극 없이 색소 침착이 옅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패치 테스트부터 철저히 하고
자극을 피하며 천천히 진행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화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반복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변화가 어느 날 나를 다시 웃게 만들게 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도 아니고 비용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이어가는 작은 반복이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지는 열쇠입니다. 고령이라고 해서 결코 늦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금부터가 내 피부에 감사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 속에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진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곧 나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늘부터 실천해 보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짙어지는 검버섯, 예전보다 거칠어진 피부, 그리고 늘어난 기미와 주근깨. 나이 들수록 더는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며 체념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지금까지 몰라서 시작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늦은 나이는 있어도 늦은 피부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버섯과 색소 침착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멜라닌 세포의 작동 방식과 생활 습관, 자외선 노출, 그리고 오랜 시간 방치된 피부가 만들어낸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되돌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민간요법이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시도되는 잘못된 정보들 속에서 피부가 상처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식초 원액, 레몬즙, 베이킹소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독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천연 재료 중에서도 자극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조합들, 즉 사과, 식초와 토마토, 바나나, 꿀 등 부드럽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피부는 겉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부터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식습관을 고치고 자외선을 차단하고 수면을 잘 취하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여 피부를 살리고 나를 다시 살리는 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하며 피부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거울을 피하던 분이 다시 화장을 시작하고 손주와 손잡는 걸 꺼리던 분이 다시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시술도 비싼 화장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 한 병, 바나나 반 개, 그리고 하루 15분의 노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라는 말 대신 이제라도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환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피부는 단지 얼굴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건강, 내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기는 거울이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난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피부에겐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오늘 딱 하루만 실천해 보세요. 그 하루가 내일을 바꾸고 모레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과 지혜가 가득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물론이고 삶 전체가 환해지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